겨울 새벽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다. 얼어붙은 골목 끝에서 희미한 가로등이 깜빡이고 그 불빛 아래로 김이 하얗게 피어오른다. 김의 시작점에는 오래된 간판 하나, 바래고 녹이 쓴 철제 글씨로 쓰인 한정희 국밥집. 낡은 간판 밑에서 누군가는 오늘도 버티기 위해 불을 지핀다. 한정희 62. 이른 새벽 가스불을 켜며 그녀는 짧게 숨을 내쉰다. 어제의 피로는 여전하지만 국물을 끓이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다. 어제 남은 사골에 새물을 붓고 대파를 다지고 다진 마늘을 넣으며 그녀는 손목의 통증을 꾹 참고 냄비를 휘젓는다. 그녀의 머릿속엔 늘 같은 말이 맴돈다. 첫 숟갈은 기다리게 하면 안 돼.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 가게를 함께 시작하던 그때 자주 하던 말이었다. 그 말이 그녀의 하루를 붙잡는 유일한 힘이다. 가스불 위로 국물이 끓어오르고 뽀얀 김이 천천히 허공을 채운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찬바람 사이로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들어온다. 굽은 어깨, 단정하지만 오래된 구두, 손에는 낡은 가죽 장갑이 들려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구석자리로 천천히 걸어가 앉는다. 정희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멈춘다. 낯선 사람, 그러나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사람. 그녀는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뜨끈하게 한 그릇 말아드릴게요. 그리고 주방으로 돌아가 그의 그릇에 밥을 담고 국을 가득 부어 파 송송, 고춧가루 살짝.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이 그의 앞에 놓인다. 노인은 숟가락을 들고 잠시 그대로 멈춰 있었다. 김 사이로 그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굳은 손가락이 살짝 떨렸고 그 떨림엔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오래된 피로가 섞여 있었다. 그는 한 숟갈을 천천히 떠서 입에 넣었다. 뜨거운 국물이 혀끝을 스치고 목을 타고 내려갔다.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눈가가 떨린다. 그 맛은 소금의 간보다 시간이 스며든 온기였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바라봐주는 사람. 그 단순한 조합이 마음 어딘가를 흔들었다. 정희는 물컵을 따라 그의 앞에 놓으며 말했다. 짤까요? 간 좀 보세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딱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희의 손끝이 잠시 멈춘다. 짧은 대답이지만 이른 새벽 그 말이 낯설 만큼 따뜻했다. 노인은 밥풀 하나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웠다. 지폐를 꺼내 계산대에 올려놓고 거스름 돈을 받지 않은 채 천천히 문을 나섰다. 문 종소리가 잔잔히 울리고 정희는 무심코 그 뒷모습을 바라본다. 그는 천천히 걸었고 그 발자국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녀는 그가 다시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그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로 돌아왔다. 정희는 그가 오기 전 미리 팔을 다지고 소금 접시를 준비하고 그가 앉을 구석 자리를 닦아두었다. 이젠 무의식적인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의 존재가 어느새 이 가게의 풍경이 되었다. 그는 말이 없었다. 밥을 먹을 때도 계산할 때도. 하지만 매번 고개를 천천히 숙여 인사했다. 그 짧은 인사가 이상하게도 하루의 끝을 덜 외롭게 만들었다. 가끔 일손을 거들던 아르바이트생 윤지가 물었다. 사장님, 저 어르신 진짜 단골이에요?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조용히 잘 드시는 분이지. 하지만 그녀의 미소엔 묘한 정이 섞여 있었다. 그날도 그는 거스름 돈을 남기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참 이상한 손님이네. 매일 와도 이유를 모르겠네. 밤이 깊어지자 국밥집 안은 고요해졌다. 식은 그릇과 젓가락만이 하루의 흔적을 남겼다. 정희는 홀로 불을 끄며 오늘도 문득 그 노인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가 앉던 자리, 그가 비워두고 간 그릇, 그리고 손에 남은 온기. 그녀는 셔터를 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내일도 오시겠지?
시간은 흐르고 카메라는 이제 도시의 반대편을 비춘다. 수십 층 높이의 펜트하우스, 불빛 하나만 켜진 거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인다. 하지만 그 안은 고요하다. 박철수 78. 수십 년간 재산을 불렸지만 이제는 함께 밥 먹을 사람 하나 없는 노인. 그는 식탁 앞에 앉아 텅 빈 접시를 바라본다. 냉장고엔 반찬 하나 없고 전자레인지 위엔 먼지가 쌓였다. 테이블 위에는 아내의 사진 한 장. 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린다. 다녀왔어? 국밥집 괜찮더라?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지도 기억해주지도 않을 말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오랜만에 나온 사람 말이었다. 그는 사진을 가만히 내려놓고 조용히 불을 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국밥집이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잠이 들었다. 긴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밥의 냄새가 꿈속까지 따라왔다. 다음날 새벽 골목 어귀의 간판 불빛이 다시 켜진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같은 문을 열고 들어온다. 말없이 구석자리에 앉아 똑같은 국밥을 주문한다. 정희는 말없이 팔을 다져 넣으며 어제보다 조금 더 미소를 지었다. 그날의 국물은 유난히 깊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이야기는 그날부터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 노인은 그날 이후로도 매일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국밥집을 찾았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표정. 한정희는 그가 앉는 자리의 의자 다리가 조금 삐걱거린다는 걸 어느 날 문득 알게 됐다. 이상하게도 그 삐걱거림이 들리면 마음이 놓였다. 오늘도 오셨구나 하고 국밥집의 하루는 늘 같았다. 손님이 뜸한 오전, 잠깐의 점심 붐빔, 그리고 오후엔 정막이 내려앉았다. 그 정막을 깨는 건 언제나 그 노인의 발소리였다. 그는 언제나 한 그릇을 말없이 비웠다. 정희는 여전히 이름을 묻지 않았다. 물어볼 이유도 용기도 없었다. 그런데도 알 수 있었다. 이 노인에겐 국밥 한 그릇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무언가 잃어버린 것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라는 걸. 그날도 가게 안에는 국물 냄새와 김이 가득했다. 시계 초침이 천천히 움직이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손님이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의 남자,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와 번쩍거리는 명함이 들려 있었다. 그는 익숙한 말투로 재개발 이야기를 꺼냈다. 이 골목 곧 정비구역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정리하시면 손해 안 보실 겁니다. 그 말이 가게 공기 위를 타고 천천히 번졌다. 정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받았다. 명함의 잉크 냄새가 유난히 진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노인은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숟가락을 든 채 고개만 살짝 들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낮게 말했다. 이런 동네가 사라지면 추억도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그 말에 중개인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노인을 힐끗 보았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오래된 단골 손님쯤으로 여겼다. 요즘은 이런 골목들 다 없어집니다. 여기도 다 깔끔하게 바뀔 거예요. 그 말이 떠나자마자 정희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녀는 명함을 받아들고 무심하게 웃으며 말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가게를 접는다는 건 단순히 문을 닫는 일이 아니었다. 남편의 땀과 아이의 성장과 자신이 버텨온 세월까지 같이 닥치는 일이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마저 떠먹었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 다가와 그날따라 지폐를 한 장 더 내려놓았다.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정희는 눈을 깜빡였다. 그가 떠난 후 계산대 위에 남은 두툼한 10,000원짜리 한 장이 이상하게 오래 눈에 밟혔다.
그날 밤 정희는 홀로 남은 가게 안에서 명함을 바라보다가 손에 쥔 채로 천천히 구겼다. 손에 안 본다. 그 문장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그 종이를 쓰레기통에 던졌다가 다시 주워 접어두었다. 지금 당장은 버릴 수도 믿을 수도 없었다. 며칠이 지나자 가게 앞 골목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나타났다.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들, 측량기를 들고 돌아다니는 젊은 직원들, 그리고 사진을 찍는 낯선 이들. 정희는 일부러 그들을 피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졌다. 이 골목이 이 집이 이대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무렵 그 노인은 여전히 같은 시간에 가게에 왔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의 표정이 달랐다. 조용했지만 눈빛엔 미묘한 불편함이 묻어 있었다. 그가 밥을 먹는 동안 밖에서는 또다시 부동산 직원들이 담소를 나눴다. 이 구역 전부 수용 들어간다네. 다 보상금 받으면 원래 자리엔 못 돌아오지. 그 말이 유리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다. 정희는 그 말이 들리지 않는 척했다. 하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국자를 잡은 손이 조금 미끄러졌다. 뚝 국물이 흘러내렸다.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으십니까?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예, 괜찮아요? 뜨거워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그 웃음은 조금 어색했다. 그날 이후 노인은 계산을 할 때마다 거스름 돈을 2배로 남겼다. 정희는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는 항상 같은 말만 남겼다. 그냥 맛있게 먹었으니까요. 그녀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자꾸 일어났다. 그건 고마움이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했다. 가끔은 그가 이 가게를 단순히 밥을 먹는 곳으로 오는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주 창문 밖을 바라봤다. 재개발 안내문이 붙은 벽, 철거 예정 날짜가 적힌 공고문,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 시선엔 묘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이미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처럼. 밤이 찾아왔다. 가게의 불빛만이 골목을 밝히고 있었다. 정희는 하루 매상을 정리하며 계산기 버튼을 몇 번 눌렀다. 하지만 숫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눈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주방 벽에 붙은 가족 사진을 바라봤다. 흑백으로 바랜 사진. 그 속엔 남편과 어린 딸, 그리고 웃고 있는 자신이 있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하지?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자 유리창 너머로 겨울바람이 휙 스며들었다. 그날 밤 철수는 반대편 도시의 펜트하우스에서 조용히 TV를 껐다. 큰 방, 커다란 소파, 하지만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그는 낮에 본 그 골목의 현수막을 떠올렸다. 재개발 예정지 2주 협의 중. 그 글자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다. 모든 게 반짝이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 냄새는 없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내가 만든 것들 속에서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갇혀 있는 걸까? 그리고 다음 날 그는 다시 국밥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이 달랐다. 그는 알 수 없는 책임감 같은 걸 느꼈다. 왜 그 가게가 자신에게 자꾸 걸리는지 몰랐다. 왜 그 여인의 말투가 마음에 남는지도 몰랐다. 다만 그 가게만큼은 어떤 이유로든 사라지면 안 될 것 같았다. 며칠째 눈이 내렸다. 시장 입구엔 얼음이 얼고 골목 사이에선 김이 여전히 피어오른다. 한정희의 국밥집은 여느 때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공기엔 어딘가 달라진 긴장감이 스며 있었다. 재개발 이야기 이후로 동네 사람들의 표정은 조금씩 변했다. 누군가는 기대에 차 있었고 누군가는 두려움에 잠겨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정희는 그 어떤 쪽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저 매일 국을 끓였다.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날 아침 가게 문이 열리고 익숙한 종소리가 울렸다. 박철수가 들어왔다. 코트 기세는 눈이 얹혀 있었고 그의 걸음엔 여전히 느린 단단함이 있었다. 정희는 따뜻한 미소로 맞았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그는 짧게 웃었다. 눈이 많이 와서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는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다. 사람의 온기는 때로 밥보다 따뜻했다. 그런데 그날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낯선 청년 하나가 들어왔다. 잘 다린 코트, 반짝거리는 구두,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가게를 스캔하듯 둘러본다. 그의 시선은 사람보다 공간을 보고 있었다. 저기요? 짧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여기 건물주가 누구죠? 정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건물주요?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소유 관계 좀 알아보려고요. 근처에 재개발 진행 중이라. 그때 구석 자리에서 숟가락을 들던 박철수가 멈췄다. 그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청년은 그를 힐끗 보았다. 잠시 후 조용히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여기서 뵐 줄은 몰랐네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놀랐다. 할아버지요? 청년은 정중한 미소를 지었다. 예, 제 조부님이세요? 제가 민호입니다. 순간 공기 속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정희는 눈앞에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철수의 얼굴엔 당혹스러움과 피로가 엇갈려 있었다. 민호는 의자에 앉지 않았다. 그저 가게를 천천히 둘러봤다. 낡은 벽, 허름한 간판, 오래된 테이블.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다. 여기 개발 계획도예요? 이 구역 전부 정비 예정입니다. 수용 절차만 마무리되면 곧 철거 들어갈 거예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노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할아버지, 그동안 투자 얘기하셨잖아요? 이 기회가 좋아요? 이쪽 구역 조부님 이름으로 잡으면 보상금이 꽤 클 겁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정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국자로 국물을 휘저으며 이야기의 흐름을 외면하려 했다. 민호는 계속 말했다. 여기 국밥집이 딱 중심이에요? 이 건물부터 정리하면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차갑게 그러나 당당하게 흘렀다. 정희는 참다 못해 입을 열었다. 그럼 제 가게가 철거되는 건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오래됐잖아요. 이젠 바꿀 때가 된 거죠. 그 말에 공기가 멈췄다. 철수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엔 짧지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호야. 짧은 부름,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들은 척하지 않았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지도 위에 붉은 선을 그었다. 여기가 딱 수용선이에요. 이 구역만 사면 다 연결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철수는 조용히 일어섰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스치며 소리를 냈다. 정희는 그의 얼굴을 봤다. 그의 표정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다시 떠올린 사람의 표정이었다. 미안합니다. 철수는 짧게 말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모호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호는 여전히 태블릿을 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너무 감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이건 사업이에요. 그때 철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래, 사업이구나. 그 한 문장이 공기 속에 퍼졌다. 짧지만 묵직했다. 그날 이후로 민호는 국밥집 주변을 자주 드나들었다. 사진을 찍고 구조를 측정하고 주변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가 다녀간 자리엔 늘 냉기와 숫자가 남았다.
정희는 말없이 그를 지켜봤다.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젊고 똑똑한 도시 사람의 얼굴. 하지만 이상하게 그 눈빛은 박철수와 닮아 있었다. 며칠 뒤 정희는 가게 문 앞에 붙은 공고문을 봤다. 재개발구역 지정 예정 이주 협의 중. 그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녀는 종이를 떼어 손에 쥐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 주방 한켠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국물을 끓이지 않았다. 불을 끄고 앉은 채 그녀는 생각했다. 왜 저 노인은 그런 손자를 둔 걸까? 그리고 왜 나는 그 노인의 눈빛에서 슬픔을 봤을까? 도시의 불빛은 밤새 꺼지지 않았다. 그러나 골목 안국밥집의 불은 그날따라 조금 더 늦게 꺼졌다. 겨울의 끝자락 바람이 유난히 거셌다. 국밥집의 간판은 삐걱거리며 흔들렸고 그 아래에선 한정희가 오늘도 국을 끓이고 있었다. 국물의 김은 부드럽게 피어올랐지만 그녀의 표정은 며칠째 굳어 있었다. 재개발 소식은 이제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 되었다. 이 골목의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다. 김밥집, 세탁소, 철물점 모두 임시 휴업 팻말을 걸었다. 남은 건 정희의 국밥집 하나뿐이었다. 박철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국을 뜨며 무언가 결심한 듯한 얼굴이었다. 오늘따라 그의 표정엔 묘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문이 열리고 젊은 발소리가 들렸다. 민호였다. 그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정희는 그를 알아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의 말투는 예의 바르고 정중했지만 그 안엔 냉정한 기계음이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좀 배워야 할 일이 있어서요. 철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래, 무슨 일이냐? 민호는 서류철을 열어 몇 장의 종이를 꺼냈다. 이건 세금 절감용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세가 올라서 세금이 많이 붙거든요. 할아버지 이름으로 돌려놓으면 관리가 훨씬 쉬워요. 철수는 종이를 천천히 펼쳤다. 글자가 너무 작았다. 세로 줄마다 빽빽한 문장들, 어려운 용어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다. 그때 가게 문이 살짝 열렸다. 윤지가 들어왔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앉은 테이블을 보고 눈빛으로 정희에게 무슨 일인가 묻듯 바라봤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하며 귀로만 대화에 집중했다.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다. 여기 밑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그럼 절차는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요. 철수는 펜을 들었다. 그러나 손끝이 멈췄다. 그는 서류의 구석을 바라보았다. 작게 인쇄된 글씨 점포 및 토지 양도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윤지가 고개를 기울이며 속삭였다. 어르신 이거 가게 얘기 아니에요?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매서워졌다. 직원이 볼 서류 아닙니다. 윤지는 뒤로 물러서며 손을 들었다. 죄송해요. 그냥 눈에 보여서요. 철수는 아무 말 없이 펜을 내려놓았다. 그의 시선이 민호를 향했다.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거냐?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당연하죠. 가족이잖아요. 그 말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정희는 젓가락을 놓고 천천히 두 사람을 바라봤다. 민호의 손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서류를 다시 밀어붙이며 말했다. 할아버지 지금 안 하시면 손해예요. 이 기회 놓치면 다시는 없어요. 철수는 종이를 다시 보았다. 글자가 흐릿하게 겹쳐 보였다. 손자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민호야. 그가 낮게 부르자 민호는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세요? 이건 그냥 서류일 뿐이에요.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서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지.
그 말은 작았지만 무겁게 떨어졌다. 윤지는 주방 뒤에서 손에 힘을 줬다. 정희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다. 이 조용한 가게 안에 누군가의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민호는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으며 말했다. 알겠어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가 문을 열고 나가자 찬바람이 가게 안으로 밀려들었다. 철수는 그대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앞에 빈 그릇이 흐릿하게 보였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그는 짧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허전했다. 윤지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어르신, 아까 그 서류? 혹시 진짜 가게 얘기 맞죠?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고 가게 앞 현수막이 펄럭였다. 재개발 예정지 2주 협의 중. 그 문장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수차례 서류의 문장을 머릿속에서 지워내려 했지만 끝내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민호야, 네가 진심으로 나를 위해 하는 거라면 이렇게 숨기진 않겠지. 눈앞에는 국밥집의 풍경이 떠올랐다. 김이 피어오르고 밥 냄새가 섞인 따뜻한 공기, 그리고 말없이 웃어주던 한정희의 얼굴. 그곳만큼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가게 문이 열리기도 전에 도착했다. 불 꺼진 국밥집 앞에서 그는 잠시 서 있었다. 이른 시간의 골목은 고요했다. 그의 숨소리와 차가운 바람의 마찰음만이 들렸다. 진실의 문턱이란 게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앞이었다. 철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 그 말이 입술을 떠나자 마치 오래된 결심처럼 공기 속에 흩어졌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국밥집 불빛이 다시 켜졌다. 이야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이른 봄의 새벽이었다. 겨울의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공기 속에서 시장은 다시 하루를 맞았다. 골목 끝 국밥집의 불빛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가게 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말없이 테이블을 닦던 정희의 손끝이 조금 더 느려졌다. 무언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문이 열렸다. 박철수가 들어왔다.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늦었다.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져 있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주방 쪽으로 걸어왔다. 정희가 놀란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오늘은 식사 안 하세요? 그는 짧게 웃었다. 오늘은 국이 아니라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그 말에 가게 안의 소리가 멈췄다. 국물이 끓는 소리도 바람도 모두 숨을 죽였다. 철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흑백의 공장 사진,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 그리고 낯익은 간판. 독림산업. 정희의 눈이 커졌다. 그 이름, 그녀의 젊은 날을 무너뜨렸던 이름이었다. 철수는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한정희 씨, 혹시 이름 기억하시나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사진 속의 글자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듯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공장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무너졌어요? 철수는 고개를 떨궜다. 그의 손등이 천천히 떨렸다. 그렇죠. 나도 압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입술이 마른 종이처럼 굳어 있었다. 그 공장의 대표가 나였소. 정희의 손에서 수건이 떨어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철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시엔 몰랐습니다.
돈과 시간에 쫓겨 사람보다 공장이 먼저였죠. 미지급된 임금이 쌓이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도 그중 한 사람이었겠죠?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말 한 줄 한 줄이 가슴 속 오래된 상처를 다시 찔렀다. 그때 남편은 밤새 일하고 월급 한 푼 못 받았어요. 결국 빚이 쌓였고 병원비도 못 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게 떠났어요? 철수는 눈을 감았다. 압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 국밥을 먹을 때마다 그 시절 냄새가 났습니다. 공장 앞에 있던 포장마차의 냄새, 그때 함께 일하던 사람들의 웃음소리.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숟가락마다 그때의 내가 떠올랐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었다. 그러나 용서란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늦었단 거 압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내가 나 자신에게도 수십 번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정희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사과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위로가 될 거라 믿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숨기고 살았던 세월이 너무 길었어요. 그는 조용히 손을 뻗어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사진 속에는 젊은 자신이 있었다.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얼굴, 그 옆엔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서 있었다. 이 사진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그때는 성공의 증거라 믿었지만 지금은 죄의 기록으로 남아있죠? 정희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국물 위에 김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이제 와서 뭐라도 달라질까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달라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의 목소리엔 돈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긴 침묵이 흐른 뒤 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골목 곧 다 없어진대요. 사람들이 떠나고 가게들도 문을 닫고 여기도 결국 사라질 거예요. 철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서 맞고 싶었습니다. 그는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제 개인 재산 일부입니다. 이 골목에 남은 가게들을 보존하는 데 쓰이고 이 집은 그 시작점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정희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왜 이제 와서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 국밥 덕분입니다. 그 말이 허공을 가르며 조용히 흘렀다. 내가 먹은 건 밥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이 한 그릇 덕분에 사람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건 용서의 눈물이 아니었다. 단지 오래된 아픔이 드디어 이름을 얻은 순간이었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늦게라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말에 정희의 어깨가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국물 씻겠어요? 그 한마디는 용서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사람의 말이었다. 그날 이후 국밥집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다. 아무도 모르게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덜어내는 시간들이 이어졌다. 밥을 끓이는 냄새 속에 묵은 죄와 오래된 아픔이 함께 섞였다. 박철수는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 어디에도 위안은 없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게 속삭였다. 이제라도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김이 피어오르던 국밥집의 풍경이 떠올랐다. 그 국물의 온기가 그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덮고 있었다. 봄의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했다. 눈이 녹고 시장 골목의 냄새가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한정희의 국밥집에는 여전히 묘한 정적이 깔려 있었다. 그 정적은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며칠째 박철수는 가게를 찾지 않았다. 그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다. 매일 아침 들리던 문 종소리가 울리지 않자 정희는 주방 한쪽에서 자꾸만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날 오후 문이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박철수가 아니라 손자 민호였다. 그는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은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사장님, 혹시 어르신 오늘 오셨나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며칠째 못 봤어요? 민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봤다. 곧 오실 겁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다시 열렸다. 박철수가 들어왔다. 오늘의 그는 전과 달랐다. 정장 대신 낡은 코트를 입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민호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잘 오셨어요? 드디어 정리 끝났습니다. 철수는 말없이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민호야, 그 계약서 다시 보자. 민호는 당황한 얼굴로 웃었다. 할아버지, 이제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서명 다 받았고. 철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그게 문제다. 나는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에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할아버지, 이건 다 할아버지 명의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젠 빠질 수도 없어요. 철수는 천천히 서류를 펼쳐들었다. 종이 위에 자신의 이름이 이미 인쇄되어 있었다. 그는 낮게 웃었다. 내 이름을 함부로 썼구나. 그 말이 조용히 떨어지자 가게 안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 소리를 멈췄다. 윤지는 그 옆에서 숨을 죽였다. 민호는 당황한 듯 변명을 이어갔다. 할아버지, 오해 마세요. 이건 다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 가만히 계셔도 돈이 들어옵니다. 이게 요즘 세상 방식이에요? 철수는 그를 바라보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다. 민호야, 돈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죽이는 것도 돈이더라. 그는 서류를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다. 불꽃이 작게 튀었다. 민호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철수는 조용히 말했다. 내 이름이 들어간 계약은 내 손으로 끝내야지. 불꽃이 종이 끝을 태우기 시작했다. 서류 가장자리가 까맣게 말리며 타들어갔다. 불 냄새가 공기 중에 번졌다. 그 냄새는 오래된 먼지를 태우는 냄새 같았다. 오래 묵은 욕심이 사라지는 냄새. 민호는 당황해 손으로 불을 끄려 했다. 할아버지, 제정신이에요? 이건 수십억이 걸린 계약이에요? 철수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 수십억이지. 하지만 그 돈이 내 양심을 대신해 줄 순 없잖냐? 그 말에 민호는 말을 잃었다. 정희는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다. 누군가의 결단이 사람의 온도를 바꾸는 순간이었다. 철수는 태워진 종이 조각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는 그 위를 한번 밟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이 골목에 내 이름을 더 이상 올리지 마라.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입술이 떨렸다. 후회하실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철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 해도 나는 이제 그 안에서 벗어나야겠구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마치 오랜 시간 묶여있던 무언가가 드디어 풀려나는 소리 같았다. 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바람이 세차게 문틈을 스쳤다. 국밥집 안에 남은 건 타다 남은 재 몇 조각뿐이었다. 철수는 한참 동안 그 재를 바라봤다. 정희가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다. 괜찮으세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이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겠네요. 윤지가 그를 바라봤다. 그녀는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어르신 진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철수는 부드럽게 웃었다. 돈이 남으면 뭐 합니까? 사람이 남아야죠.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말했다. 이 골목에 아직 사람은 남아 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할 때가 왔지요. 그날 밤 철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국밥집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희는 조용히 국을 덜어 그 앞에 놓았다. 그는 국을 한 숟갈 떠서 천천히 입에 넣었다. 이 국물은 여전하군요. 그 말에는 지난 세월의 후회와 따뜻함이 함께 섞여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타다 남은 종이 조각이 문틈으로 흘러나갔다. 바람은 그 재를 실어 어딘가로 멀리 데려갔다. 그건 욕심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의 신호 같았다. 철수는 마지막 한 숟가락을 천천히 삼켰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사람답게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도 결국 해내셨잖아요? 그 말에 철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전 잃어버렸던 평온의 그림자였다. 가게 불빛은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 골목의 공기엔 묘한 따뜻함이 감돌았다. 누군가의 결단이 만들어낸 온기였다. 며칠째 봄비가 내렸다. 시장 골목의 천막에는 물방울이 떨어지고 가게마다 문을 닫거나 다시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재개발 이야기가 잦아들자 오히려 사람들의 표정은 더 조용해졌다. 그 조용함은 마치 무언가를 잃은 사람들의 얼굴 같았다. 한정희의 국밥집은 여전히 불을 밝혔다. 낡은 간판 밑으로 김이 피어오르고 그 안에서는 늘 같은 시간, 같은 냄새가 흘렀다. 하지만 주방에 선 정희의 눈빛은 달라졌다. 이제 그녀는 두려움 대신 결심을 품고 있었다. 그 결심은 누군가의 용기 덕분이었다. 그날 문이 열렸다. 박철수가 들어왔다. 비에 젖은 코트를 벗으며 그는 익숙한 구석자리가 아닌 계산대 앞에 섰다. 오늘은 밥보다 얘기를 하러 왔습니다. 정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또 무슨 일 있으세요? 이건.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봉투 속에는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다. 시장 상생기금 조성안, 한정희 국밥 신탁 보호조항, 그리고 시장 보존구역 신청서. 정희는 천천히 글자를 따라가며 물었다. 이건 전부 골목을 위한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가진 것 중 절반을 여기에 씁니다. 이 골목이 사라지면 내가 다시 사람으로 살 기회도 사라질 테니까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지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정희는 서류를 들고 한참 말이 없었다. 이게 동정인가요? 그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약속입니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가진 걸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람이더군요. 이제라도 누군가를 위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물었다. 손자분은 알고 계세요? 철수는 잠시 웃었다.
모르죠? 아마 알고 나면 화를 낼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젠 나도 그 아이도 배워야 할 때니까요. 그때 윤지가 주방에서 나왔다. 사장님, 무슨 서류예요? 정희는 미소로 답했다. 우리 가게를 지켜주는 서류란다. 윤지는 놀라며 물었다. 진짜요? 이제 철거 안 되는 거예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 골목은 누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윤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철수는 손사래를 쳤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합시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그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정희 앞에 내밀었다. 이건 신탁 계약서입니다. 이 집은 이제 내 이름이 아니라 당신과 이 골목의 이름으로 등록됩니다. 정희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저 이름이 여기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지켜왔으니까요. 정희는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전 이걸 동정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럼 뭐로 받으시겠습니까? 책임으로요? 이 골목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말에 철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말 고맙습니다. 윤지는 그 둘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진짜 우리 골목이 살아나겠어요? 정희는 작게 웃었다. 그래, 밥 냄새가 나는 곳엔 사람이 모이니까. 한참 후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빗줄기 사이로 사람들이 천천히 오가고 있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내가 이 길을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야 도착한 기분입니다. 정희는 국자를 들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퍼주었다.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죠. 오늘은 고기 조금 더 넣었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 밥은 언제나 마지막 같아서 좋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국물의 김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그 향기 속에는 이야기로 이어진 약속의 온기가 섞여 있었다. 식사가 끝나자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공증인과 변호사가 오기로 했습니다. 이 서류들 공식화해야죠. 잠시 뒤 정장이 깔끔한 두 사람이 가게로 들어왔다. 서류에 도장이 찍히고 날짜가 기록되었다. 그 소리는 짧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방향을 바꾸는 소리였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철수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앞으로 재료비에 쓰세요. 이 집은 계속 불이 켜져 있어야 하니까요. 정희가 손을 내저었다. 이제 그만 주셔도 돼요? 그는 웃었다. 그럼 이건 내 몫의 회비로 합시다. 윤지가 농담처럼 말했다. 그럼 회원증도 만들어야겠네요. 모두 웃었다. 짧고 부드러운 웃음이었다. 철수는 마지막으로 문을 나서며 간판을 바라봤다. 한정희 국밥.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 사람의 국밥집 함께 나누는 자리.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게 내 유산이겠지? 정희는 문 앞까지 따라 나와 그를 배웅했다. 다음엔 손자분도 같이 오세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미소 지었다. 그래야겠네요. 이 맛을 그 아이도 알아야 하니까. 그가 떠나고 난 뒤 정희는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가 국을 한 번 더 휘저었다. 김이 피어오르고 그 안에는 사람의 온기가 섞여 있었다. 이제 이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인생, 누군가의 사과, 그리고 누군가의 유산이 담긴 따뜻한 약속이었다. 봄이 완전히 찾아왔다. 한때 철거 예정지라 불리던 골목엔 다시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갔다. 비어있던 점포들이 하나둘 불을 켜고 시장 골목은 예전의 활기를 조금씩 되찾았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처럼 한정희 국밥집이 있었다.
간판 아래엔 작은 문구가 붙어 있었다. 사람의 국밥집 함께 나누는 자리. 그 문구는 누군가의 결단이었고 누군가의 고백이었으며 결국엔 사람들의 약속이 되었다. 이른 아침 정희는 국물을 끓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 이 가게엔 두려움 대신 온기가 남았다. 국물 속에는 사람의 이야기, 숟가락마다 지나온 세월이 담겨 있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종소리가 울렸다. 박철수가 들어왔다. 예전보다 더 느리게 걸었지만 그의 눈빛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오늘은 날이 참 좋네요. 그가 말했다.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런 날엔 국물보다 공기가 더 따뜻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다. 이제 그 자리는 추억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 같은 곳이 되어 있었다. 그때 문이 또 열렸다. 낯익은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다. 안녕하세요. 박철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곳엔 민호가 서 있었다. 깔끔한 셔츠 차림, 하지만 눈빛엔 망설임이 배어 있었다. 들어와라. 철수가 말했다. 민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정희는 그를 향해 부드럽게 웃었다. 국밥 한 그릇 괜찮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부탁드립니다. 윤지가 주방에서 재빨리 밥을 말았다. 뜨거운 국물이 그릇을 채우고 김이 부드럽게 피어올랐다. 민호는 잠시 그 김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할아버지, 이 가게 기사로 봤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봤겠지. 이 골목이 이제 상생구역이 됐다더군. 민호는 숟가락을 들다가 손을 멈췄다. 솔직히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철수는 국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이유는 단순하지. 사람을 남기고 싶었거든. 민호는 그 말을 곱씹듯 되뇌었다. 사람을 남기고 싶어서요? 그래. 내가 만든 돈은 결국 내 주변을 비웠지. 이젠 밥 냄새 나는 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걸 알았다. 정희는 그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국밥이란 게 그래요? 뜨겁고 단순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죠. 민호는 국밥을 한 숟갈 떴다. 뜨거운 김이 얼굴에 스쳤지만 그는 천천히 삼켰다. 그 한 입에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했다. 맛있네요? 그가 말했다. 정희가 웃었다. 이 맛은 사람 덕분이에요. 재료도 불도 같지만 먹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면 맛도 달라지거든요. 민호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괜찮아요? 사람이 실수 안 하고 사는 게 더 이상하죠. 중요한 건 돌아올 줄 아는 거예요. 민호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동안 숫자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따뜻하네요. 철수는 미소를 지었다. 숫자는 내 손에 남지만 따뜻함은 내 마음에 남는다. 그 말이 가게 안을 부드럽게 울렸다. 윤지는 물컵을 따라 놓으며 말했다. 이 집 이름 진짜 잘 지으셨어요? 사람의 국밥집이라니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편해져요. 정희가 웃었다. 사람이 밥을 만들고 밥이 사람을 만들죠. 그래서 이 집은 사람의 집이에요. 민호가 작게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저도 이 골목을 돕고 싶습니다. 철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내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에서 지역 상생기금 제안이 있었어요. 저 직접 추진해 보려고요. 철수는 말없이 웃었다. 그래, 그거면 됐다. 정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국자를 휘저었다. 국물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가게 안엔 따뜻한 향이 퍼졌다. 이제 정말 가족 같네요. 윤지가 말했다. 가족은 아니지만 사람으로 이어진 인연이죠. 정희가 대답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어린아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사장님, 포장 되나요? 정희가 웃었다. 그럼요. 이건 따뜻함도 같이 담기는 국밥이에요. 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저 아이는 나보다 훨씬 빨리 배웠네. 모두가 웃었다. 그 웃음은 조용했지만 오래도록 남는 온기였다. 식사가 끝나자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아버지, 오늘 밥값은 제가 낼게요. 철수가 손을 내저었다. 다음엔 네가 만든 자리에서 내가 낼게. 민호는 웃었다. 약속이에요? 그가 문을 나서자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완전히 풀렸네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사람이 밥 앞에서 화해를 못하면 그건 진짜 굶는 거니까? 그 말에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오래된 굶주림이 좀 사라진 것 같네요. 창밖에는 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다. 국밥집의 유리창에 반사된 빛이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다. 박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판을 바라봤다. 사람의 국밥집.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사람으로 마무리하자. 정희가 대답했다. 이미 시작하셨어요? 가게 안의 불빛은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번졌다. 그 온기는 문 밖까지 퍼져나가 골목 끝까지 이어졌다. 이 골목엔 이제 돈보다 진심이 남았고 사람보다 따뜻한 밥이 있었다. 그리고 그 한 그릇의 국밥이 세 사람을 이어주는 약속이 되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몇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골목의 풍경도 달라졌다. 새로 들어온 가게들이 생겼다. 작은 카페, 동네 꽃집, 책을 파는 서점. 하지만 그 사이 한가운데서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곳이 있었다. 사람의 국밥집. 예전의 낡은 간판에 이제는 나무 팻말이 더해져 있었다. 함께 먹는 한 그릇, 함께 버티는 하루. 그 문장을 보며 많은 이들이 웃으며 문을 열었다. 한정희는 예전보다 조금 느리게 움직였지만 손끝의 온기는 변하지 않았다. 윤지는 이제 완전히 이 집의 다른 기둥이 되어 국을 보고 손님을 보고 골목을 챙겼다. 그리고 어느 날 한동안 보이지 않던 사람이 다시 문을 열었다. 문 종소리가 또렷하게 울리던 아침, 박철수가 서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윈 얼굴, 조금 더 굽은 어깨, 하지만 눈빛은 맑았다. 정희는 부드럽게 웃었다. 오랜만이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돌아왔습니다. 그는 익숙한 구석자리에 앉았다. 숨이 약간 차 보였지만 표정에는 기다림이 담겨 있었다. 정희는 말없이 국을 준비했다. 오늘만큼은 묻지 않기로 했다. 그의 몸 상태도 어제까지의 사정도 그저 마지막까지 손님으로 대하고 싶었다. 끓던 사골 국물 위에 한 번 더 국자를 돌리고 밥을 적당히, 고명은 평소보다 살짝 더 그릇을 그의 앞에 놓으며 정희가 말했다. 오늘 건 제가 더 신경 썼어요. 철수는 웃었다. 항상 그랬잖아요.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다. 김 사이로 보이는 국물, 손에 익은 그릇, 이 공간의 냄새와 사람들. 여긴 참 이상한 곳입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처음엔 그저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했는데 돌아보면 여기서 내가 사람 구실을 다시 배웠네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의 앞에 물을 따라 주었다. 철수는 한 숟갈을 뜨고 천천히 입안에 머금었다. 뜨겁지만 익숙한 온도였다. 한 숟갈 또 한 숟갈. 이 국물 맛 아마 마지막까지 기억날 겁니다.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았다. 윤지가 주방에서 나와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오랜만이에요?
철수는 웃으며 손을 들어 보였다. 여전하구먼. 그는 문득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다. 그때 내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늦었지만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은 해낸 것 같습니까? 그 질문은 판결을 구하는 말이 아니었다. 함께 버틴 사람에게 확인받고 싶었던 마음이었다. 정희는 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그의 빈 그릇과 그가 만든 골목의 변화를 떠올렸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네, 충분히요. 그 한마디에 철수의 눈가가 젖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국을 한 숟갈 더 떴다. 그럼 됐습니다. 그가 중얼거렸다. 내 인생 전부는 못 고쳐도 마지막 장면 정도는 함께 볼만하네요. 잠시 후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민호가 들어왔다. 숨을 고르며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할아버지. 철수가 고개를 들었다. 왔냐? 민호는 다가와 철수 옆에 앉았다. 연락도 안 하시고 여기 계신 줄 알았어요? 철수는 웃었다. 어디 가겠냐? 내 올 곳은 여기뿐이지. 민호는 정희에게 말했다. 저도 국밥 하나 부탁드립니다. 곧 2개의 그릇이 나란히 놓였다. 한 그릇은 돌아온 삶을 위해, 또 한 그릇은 이제 막 시작되는 삶을 위해. 민호야? 네. 예전엔 돈을 내게 남겨주려 했는데 지금은 이 자리를 남기고 싶구나. 민호는 국밥을 바라봤다. 압니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골목이, 이 밥이 너한테 돈보다 중요한 걸 가르쳤으면 좋겠다. 세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숟가락이 오가고 국물이 줄어드는 조용한 시간 속에 각자의 마음이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마지막 숟가락을 삼키며 철수가 말했다. 좋습니다. 이제 진짜 배가 찼네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손수건으로 입을 닦았다. 정희 씨? 네. 이 집 오래 지켜주세요. 정희는 짧게 대답했다. 네. 그 한마디에 약속이 들어있었다. 민호가 덧붙였다. 저도 돕겠습니다. 제 방식대로요? 철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난 안심하고 가도 되겠군. 그 말에 정희는 눈을 감았다. 가게 안 공기가 살짝 떨렸다. 그날 이후 박철수는 다시 보이지 않았다. 언젠가 편히 가셨다는 말이 아주 조용히 골목 끝까지 흘러왔다. 정희는 문을 열던 손을 멈추고 그가 늘 앉던 자리를 바라봤다. 이상하게 텅 비어 보이진 않았다. 얼마 후 국밥집 벽에 작은 액자가 걸렸다. 박철수. 이 골목과 사람들의 자리를 지켜준 분을 기억합니다. 그 아래 한 줄. 한 그릇의 온기로 평생의 늦은 고백을 남긴 사람. 손님들은 밥을 먹다 말고 그 문장을 한 번씩 읽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여전히 새벽마다 국을 끓였다. 윤지는 온도를 맞추고 간을 봤다. 사장님, 오늘 국물 좀 더 깊어요? 그 사람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지 뭐. 사람의 이야기는 국물처럼 스며드는 법이었다. 한번 끓이기 시작하면 금방 사라지지 않았다. 골목 안 사람의 국밥집은 여전히 서 있었다. 그 안엔 수익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언젠가 처음 오는 손님이 물었다. 왜 이런 이름이에요? 정희는 대답했다. 사람 때문에 남은 집이라 그렇죠? 그 말 뒤엔 언제나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따뜻한 한 그릇을 통해 조금 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꾼다. 사람의 얼굴도
골목의 건물도 그리고 세상이라는 이름의 풍경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건 따뜻함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10수년이 흘렀다. 이제 시장은 예전의 시장이 아니다. 길바닥은 새 포장으로 덮였고 지붕에는 투명한 채광막이 씌워졌다. 젊은 상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받고 손님들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길을 멈추는 한 곳이 있다. 사람의 국밥집. 그 간판은 새 것으로 교체됐지만 글씨체는 일부러 옛날 그대로 남겼다. 그 아래엔 여전히 같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함께 먹는 한 그릇, 함께 버티는 하루. 문을 열면 벨소리가 짧게 울리고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힌다. 이제 주방에는 윤지가 선다. 20대였던 그녀는 이제 40대 중반,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끓이며 간을 본다. 그녀는 예전의 정희처럼 손님이 들어오면 먼저 눈빛으로 인사를 건넨다. 벽에는 여전히 액자가 걸려 있다. 박철수. 이 골목과 사람들의 자리를 지켜준 분을 기억합니다. 그 아래 작게 적힌 문장. 한 그릇의 온기로 평생의 늦은 고백을 남긴 사람. 그 문장을 처음 본 사람들은 잠시 멈춰 읽곤 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윤지는 가끔 묻는 사람들에게 짧게 이렇게 말한다. 이 집의 첫 손님이자 마지막 손님이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오늘도 그랬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젊은 남자가 문을 열었다. 검은 정장 차림, 서류 가방 하나. 익숙하지 않은 듯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국밥 하나 주세요. 윤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따뜻하게 바로 드릴게요. 국을 퍼담고 파를 송송 썰어 넣고 마지막으로 고명을 얹는다. 그릇 위로 김이 피어오른다. 젊은 남자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았다. 여기 오래된 집이네요. 네. 이 골목이 새로 바뀔 때도 유일하게 안 허물어진 곳이에요. 그는 흥미롭게 벽의 액자를 바라봤다. 이분이 그 이유인가요? 윤지는 미소 지었다. 네.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 골목도 이 가게도 없었을 거예요. 남자는 한 숟갈을 뜨고 잠시 멈췄다. 이상하네요. 처음 먹는 맛인데 어쩐지 그리운 느낌이에요. 윤지는 천천히 대답했다. 사람의 밥이니까요. 그 말은 오래전 정희가 하던 말투였다. 윤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남자는 밥을 먹으며 천천히 벽의 글귀를 다시 읽었다. 평생의 늦은 고백을 남긴 사람.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참 좋은 말이네요. 그때 문이 열렸다. 한 노부인이 들어왔다. 흰머리를 묶고 손에는 시장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윤지는 반가운 얼굴로 달려갔다. 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그 여인은 미소를 지었다. 몸이 기억하나 봐요. 이 시간만 되면 여기로 오고 싶어서. 그녀는 한정이었다. 60이던 여인은 이제 80이 넘었지만 걸음은 여전히 곱고 단정했다. 오늘은 국 좀 짜지 않아요? 정희가 묻자 윤지는 웃었다. 그럼요. 사장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요. 그럼 됐어요? 짜야 기억에 남거든. 그 말을 듣고 젊은 손님이 웃었다. 사장님, 여기 국밥 진짜 맛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 맛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요? 사람들이요. 그 짧은 대답에 남자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 잠시 후 정희는 천천히 벽의 액자를 바라봤다. 그 아래 빛이 살짝 비치고 있었다. 아직도 그분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윤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매일 새벽 국을 끓일 때마다 그분 얘기를 해요? 그럼 국물이 조금 더 부드러워져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분은 그걸 바라셨겠죠? 식사가 끝나고 젊은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을 하려다 벽에 팻말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사람의 국밥집이라. 이름 참 좋네요. 정희가 대답했다. 좋은 이름은 누군가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덕분에 좋은 밥 먹었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자 봄바람이 살짝 불었다. 간판이 흔들리며 햇살이 비쳤다. 윤지는 창가 쪽에 앉은 정희에게 말했다. 사장님, 오늘은 그분이 다녀가신 것 같아요? 정희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사람은 떠나도 밥 냄새는 남는 법이지. 그 말과 함께 주방에서는 다시 김이 피어올랐다. 국물의 냄새는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다. 그 냄새를 따라 새로운 손님들이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사람의 국밥집입니다. 윤지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울렸다. 그날 저녁 정희는 조용히 불을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게 한가운데를 바라봤다. 빈 의자들 사이로 언제나 그가 앉던 구석자리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엔 지금 아무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작게 인사하듯 고개를 숙였다. 오늘도 잘 다녀가셨어요? 밖에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붕 위를 두드리는 빗소리가 마치 오래된 리듬처럼 들렸다. 그 소리 속에 사람들의 목소리, 웃음, 그리고 삶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골목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그 집 국물엔 사람의 마음이 끓고 있어. 그 말은 오래도록 퍼져나갔다. SNS의 문장 속에서도, 입소문 속에서도, 세월이 쌓인 시간 속에서도 이제 사람의 국밥집은 누군가의 추억이자 누군가의 회복이자 또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되었다. 누군가가 상처로 찾아오면 이 집은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위로했고 누군가가 외로움으로 찾아오면 그 냄새만으로 품어주었다. 한 그릇의 온기 속엔 아직도 박철수의 약속이, 정희의 인내가, 윤지의 손끝이 녹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온기는 지금도 여전히 끓고 있다. 사람은 밥으로 산다. 하지만 그 밥이 진짜 밥이 되려면 그 안에 마음이 있어야 한다. 국밥집 한 그릇에서 시작된 이야기. 누군가는 돈으로, 누군가는 후회로, 그리고 누군가는 한 그릇의 온기로 살아왔다. 박철수라는 이름의 노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용서하려 했다. 한정희라는 이름의 여인은 끝까지 사람을 믿었다. 그리고 윤지라는 젊은 소는 그 믿음을 이어갔다. 세상은 변했고 골목은 새로워졌지만 그 집의 냄새만큼은 그대로였다. 한 숟가락을 뜨면 눈물이 날 만큼 따뜻한 맛. 그건 음식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시간의 맛이었다. 누군가의 잘못도 누군가의 상처도 결국은 밥 한 그릇 앞에서 녹아내렸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온기는 아직 식지 않았다. 오늘도 누군가는 그 집 문을 열며 말한다. 따뜻한 국밥 하나 주세요. 그리고 그 한마디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이 다시 시작된다.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